사전 설문지 작성만 끝나는 제가 좀 걷고 한 1, 2분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예약 주신 분이 8분이셨는데 일단 절반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 주말 설명회 이 정도는 굉장히 성공적인 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좀 여러 개 나갔는데요. 그게 다 받고 계신지 확인하고 좀 진행을 할게요. 우선 이제 여기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걸 이제 출력해 놓은 똑같은 자료가 고교 선택 FAQ 베스트 5라고 해서 조금 이제 크기나 색깔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일단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요거 쭉 보시면서 이거랑 같은 거니까 필요한 부분만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거기 제가 이제 끼워놨을 텐데 합격 수기가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26학년도죠. 그죠? 26학년도에 이제 올해 이제 대학 가는 친구들, 그 다음에 저랑 이제 고교 입시도 같이 했었던 친구들 합격 수기들 일단 올해 1년치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걸 제가 따로 설명을 더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전 설문지는 제가 배부해 드렸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흑백으로 나가긴 했는데 제 브로셔 프로그램 안내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따가 조금 끝날 때 제가 한 5분 정도만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약간 출출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 사실 학생들한테 주는 간식인데 오늘 그냥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뭐 졸리거나 당이 떨어지시거나 제가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부스럭소리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드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줌 설명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뵙던 분도 있고 약간 컨설팅 때 뵙던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략 한 1시간 정도입니다. 1시간 정도인데 이제 뭐 질문을 주시거나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1시까지 이제 저희가 다른 수업들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자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고교 선택 FAQ 베스트 5라고 되어 있고요. 고교 실적 vs 학생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 선택이 사실은 코로나 직전부터 대체에서는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사교육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유는 뭐 이런 표현이 조금 비교육적이긴 하지만 일단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대충은 이제 레인지가 좀 정해진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교 선택이 좀 더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로 지금 제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주로 하반기에 이제 두각학원이랑 진행했었던 이제 고교별로 뭐 대원외고, 뭐 외대부고, 뭐 경기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그런 고교별 설명이 많이 하실 텐데 아마 이거 말고도 이제 아직은 좀 뜸하지만 아마 5월, 6월만 돼도 이제 이런 설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 좀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하면서 했던 내용들 포괄적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보통은 고교 실적을 보고 많이 판단들을 하시는데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학생 상황도 좀 같이 맞춰서 보자라는 정지로 한 5개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뭐 혹시 소개를 받고 오시지 않은 이상 대부분 이제 저를 한두 번 이상 줌 설명회나 다른 쪽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일단 대치동 쪽에서는 재시문 면접과 대학 대입 재시문 면접 강사로 일을 시작을 했고 여기 있는 로고스라는 학원을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제 대입 면접, 대입 자기소개서, 이제 대입 생기부 컨설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 입시 과정이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입, 그러니까 특목전사, 자사고, 뭐 전사고 이제 광자고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학교들이 이제 뭐 자기소개서와 면접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교 선택 설명회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5개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라는 결국 대학으로 가기 위한 입시적으로 봤을 때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뭐 메디컬을 가기 원하시는 건가요? 스카이를 가기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인서울 정도면 되나요? 근데 이제 중3 때 인서울은 진짜 인서울 아닙니다. 보통 애들이 뭐 인서울이 네가 생각한 인서울이 어디야? 그러면 뭐 중앙대요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인서울이죠.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일단 셀프 체크. 그러니까 오늘이 일단 학생 상황을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생활 독립성, 학원 의존도, 그다음에 뭐 선행 수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어 있나. 세 번째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오피셜한 체크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중등생기부를 확인했을 때 뭐 압도적으로 올해예요. 아니면 BC가 좀 섞여 있어요. 중등생기부를 조금 냉정하게 보는 법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망학교 분석인데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냥 이제 오늘 질문 주신 것도 보면 뭐 어디에 유리한 학교. 뭐가 어떤 학교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압축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압축시킨 다음에 그럼 그 학교들의 입결의 질, 그 다음에 학종 친화도란 2가지 기준을 좀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연과고가 아닌 이상 이건 되게 멀리 있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자소서를 만일에 내가 쓰고 면접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특목 전사고 했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지 한 5개 말씀드릴 거고 이제 뒤에 약간 부록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일단은 그 대치권에 있는 어쨌든 주요 고등학교들을 제가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자료들은 이제 사실은 작년 1학년들을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2들을 상대로 했던 설명의 자료인데 그것도 조금 포함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가 이제 사전에 신청을 받았을 때 대치에서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돼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높이 설정. 그러니까 한동안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메디컬 광풍이 조금 사고를 들다가 또 이제 지역 의사결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목 자사고가 낫죠, 일반고가 낫죠, 이제 이거 되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학교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어떤 전형이 가장 경쟁력 있는 학생일지가 더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학에 가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좀 쓰면서 할까요? 이건 이제 지우긴 해야 되지만 대학에 가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을 때 어쨌든 교과라는 전형이 있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교과라는 전형이 있고 이게 어쨌든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학종이라는 전형이 있고 이게 보통 2순위죠.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전형이 있고 이게 3순위고요. 그 다음에 정시가 사실은 4번째죠. 어쨌든 대학에 가는 4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우리한테는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아왔던 뭐 올해로 빡세게 살아왔던 널널하게 막 B, C, D를 깔고 살았던 리셋이 되면서 똑같이 4개의 카드가 주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은 입시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이 카드들을 하나씩 잃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문이 하나씩 닫히는 거죠. 처음엔 4개가 열려있다가. 그러면 이게 왜 펄스트냐면 이 문이 가장 먼저 닫힙니다.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특목고라든가 전사고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사실상 광역 자사고를 택하는 순간 이 문을 사실상 버리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교과라는 전형은 뭐냐면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고요. 이 내신으로 가는 전형 특성은 뭐냐 하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고 내신이나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야 그 학교 어디 있어? 그런 학교 우리나라에 있어라는 학교랑 똑같이 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특목고나 전사고나 대다수 광역자사고는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그런 학교를 택하시는 순간 이 전형 없다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입시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전형이 가장 심플한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신을 받고 뭐만 맞추면 돼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돼요. 뭐 의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서 가장 심플한 전형이지만 특목, 전사, 자사를 택하는 순간 이 카드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이 카드가 있는 일반고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서 사라집니다. 학종이 두 번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수족장을 놨었는데 학교 유형을 이제 특목고, 광역자사고, 전사고, 일반고, 이제 갑방고 놨었는데 이 순서는 지금 뭐냐 하면 이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대입 실적을 많이 내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목고는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학종으로 이제 가장 많이 실적을 내는 거고요. 광역자사고는 약간 이게 반전일 때가 많은데 정시로 가장 많이 실적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따 이제 대입 실적 보여드리겠지만 어제 이제 그저께 나왔죠. 서울대 정시 결과까지 나오면서 지금 어쨌든 대충 끝났거든요. 입시가. 대충 이제 26학년 입시가 대충 끝났는데 그 제목을 보시면 이거 잠깐 볼까요? 미리 보고 갈까요? 어차피. 이건 제가 그 내용에 안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기사가 떴냐 하면 그 베리타스 알파라는 이제 입시 전문지가 있는데요. 그걸 조금 보여드리면 이거죠. 이거 없으니까 안 뜨는구나. 네, 이 기사인데 여기 일단 제목만 보시면 뭐라고 떴어요? 서울대 합격 수식 플러스 정시 탑 솔티에서 외대 보호가 최다고 휘문 대원외고 화성 선덕이다. 화성은 이제 조기 그 수원 영통 그쪽에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자사고는 아니에요. 일반고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휘문도 나오네. 휘문이 자사고죠. 그래서 휘문이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이 실적은 대부분 뭘로 나오는 거다? 정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광역자사고를 가는 게 보통은 이제 뭐 저기가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뭐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잘 써주고 그래서 가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것보다 오히려 정시 실적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어서 약간 그런 반전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다시 자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띄우고 스위치를 하면 안 나오지. 다시 띄울게요. 제가 조금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어떤 걸로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학생이 내가 정시가 맞는 학생인지, 아니면 학종이 맞는 학생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맞는 학생인지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의 특성들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장으로 가면. 자, 그래서 이제 눈높이만 몇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교과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고 해서 이제 처음 제 위에가 내가 어쨌든 의대 계열을 가고 싶을 때, 스카이를 가고 싶을 때, 그냥 인서울 가고 싶을 때. 그래서 그럼 이제 뭐 내가 정시로 갈래, 뭐 학종으로 할 그렇게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선에 들어야 하는지를 조금 파악하고 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숫자로 말씀 아직 못 드리고 그냥 5등급제로 바뀌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대충 몇 % 안에 들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뭐 그냥 스카이로 갈까요? 여기 이제 가시는 반은 좀 다를 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연대고대를 교과란 전형으로 가려면 어떤 학교에 가든 2에서 4% 정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만일에 학종이란 전형으로 가려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학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뭐 특목 전사 유형은 15%까지도 갈 수 있고 광역 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 11%까지 뭐 이건 좀 다릅니다. 오차는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일반고 중에서 갓방고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갓방고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갓방고의 기준은 서울대를 수시 기준 한 5명에서 10명 이상 꾸준히 보내는 학교 저희가 보통 갓방고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생일반고에서는 역시 뭐 이건 교과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쨌든 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교과나 학종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A나 B란 학교에 갔을 때 이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 인서울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조금 더 여유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3분의 2 정도 가는 거고요. 여기는 40%, 여기는 3분의 1 정도, 여기는 한 4분의 1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게 어쨌든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정시는 뭐 어느 학교 가느냐가 사실 저는 상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학교바를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제 두 가지 보통 말씀들 하시는데 일단 공부할 때 와서 누가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학교들도 외곽으로 나가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아니 두 번째는 아이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옆에서 열심히 하면 얘도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놀면 얘도 논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정시는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고 어쨌든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스카이에 가려고 한다면 그다음에 인서울을 가려고 하면 요 정도 전국 100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눈높이가 어디에 있고 거기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타겟팅이 어딘지를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아직 중학교까지 요 감이 없기 때문에 요 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저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이제 휘문고등학교 진학부장 선생님께서 해가 바뀌어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등급은 9등급제일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강남 일반고라고 일단 돼 있고 학교마다 편찬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학종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이제 이 자료를 보여드릴 때는 두 가지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사실상 결국 학종도 큰 틀은 뭐가 결정한다? 내신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 큰 틀은 큰 내신이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만일에 지금 이제 9등급제가 많이 좀 낯설다고 하시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제가 했던 식으로 그러면 1등급은 몇 %예요? 이게 이제 4%가 되는 거죠. 일단 2점대 초반이라는 게 대략 한 6에서 7%. 그러니까 이건 산술적인 겁니다. 실제 분포는 다를 수 있어요. 요게 한 8에서 9%, 여기가 한 10에서 11%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대충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5등급제에서 요 정도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뒤에 환산표는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요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보시고 갈 거는 이제 요 약간 표시를 해놓으셨었는데 2등급 후반에 보면 어떤 표시가 보여요?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때만 2등급 중반에서 제시한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해라. 그럼 2등급 중반에서 제시한 학교가 어디예요? 서성한 중이죠. 소위 말해 서성한하고 중경 뭐 예시 고라인 정도인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원래 어느 정도에 들어갈 수 원래는 어떤 애들이 쓰는 거다? 강남 일반고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에서 9%대 애들 쓰는 거다. 근데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때만 쓰라는 거는 이거는 완곡하게 표현하신 건데 웬만하면 쓰지 말하는 겁니다. 그 아랫대에서는. 근데 이제 비교과가는 아주 우수하면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일반고에서는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3등급부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때에만 이런 데 쓰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쓰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약간 표현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큰 틀은 결정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권 일반고 물론 그 일반고도 제가 좀 뒤에 나눠드리긴 할 거예요. 거기서 보자면 어쨌든 대충 그래 10% 정도 안에 들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중경 정도를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종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이제 어떤 큰 이제 분류표는 제가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요거는 이과죠. 이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1등급 9등급제니까 여기가 4%대, 11%대 그 다음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 쪽 애들은, 이쪽 애들은 수능이 보통 잘 나오죠. 수능이 잘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상향으로 좀 잡혀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제가 눈높이 설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게 5등급으로 바뀌니까 이제 좀 구체적인 환산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 뭐 이게 이 숫자가 더 눈에 들어오기란 결국은 %예요. 내가 상위 몇 %의 문제긴 하는데.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과란 전형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제 추정이죠 아직 정시가 아직 이 입시가 한 바퀴 돌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연대 고대가 대략적으로 이제 요건 1.2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지금 9등급제에서는 얼마였냐면 저희가 대충 1.4라고 봤어요. 근데 어쨌든 좀 타이트해졌죠. 교과가 좀 타이트해진 감이 있고 학종에서는 이게 쭉 나와 있었는데 여기 뭐 서울대 1.6 쭉 나와 있는데 서울대를 보통 저희가 지금은 1.5라고 봤었거든요. 학종에서. 그러니까 조금 타이트해졌죠.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아까 중경 요 라인까지를 아까 어떤 애들이 쓰라고 했어요? 그 휴먼고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중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중 2.6 정도죠. 2.6이었으면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뭐 조금의 학교별로 다르긴 한데 어쨌든 2점 안팎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지금 1등급 안 나오 1점대가 아니면 뭐 인서울을 못한다. 이건 이제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무리한 얘기였지만 어쨌든 내신으로 변별이 되기는 되는데 어떻게 되나 많이 간극이 조밀해진다. 타이트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예측을 하고 있다.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눈높이 설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권역별로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정시는 사실 뭐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크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시는 아까 제가 이제 그냥 100분위로 보여드렸는데 왜 100분위로 보여드렸냐면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복잡하잖아요. 소수점도 나와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요거는 표준 점수라는 게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표준 점수는 매년 바뀌어요. 뭐 시험이 좀 어려우면 저기 올라가고 시험 쉬우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건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어쨌든 메디컬을 가려고 하면 어쨌든 98 최소한 전국 98이네 100분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위 2%죠. 뭐 서울대 서영고를 가려고 한다면 95, 96 그다음에 인서울 가려고 하면 81, 82 그 정도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등 나온 거고 전체까지 일단 참고로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일단은 타겟팅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셀프 체크. 자, 첫 번째 생활 독립성. 이게 생각보다 영향이 있습니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지금 고등학교는 크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기숙사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기상, 취침, 세탁 등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부모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은 가고 싶어 하죠. 집에서 떠나고 싶어요. 벌써부터. 그런 애들도 있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또. 그 부모님이 애를 매일 보셔야 한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생기부 반영이 확대되면서 이제 뭐 정시에도 생기부가 들어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별로 이제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뭐는 이제 어떤 학교든 공통적으로 다 좀 더 저기 꼼꼼하게 보기 시작했냐 하면 출결이에요. 출결 중에서 어떤 거 소위 미인정 예전에 우리가 무단이라고 불렀죠. 이거는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이게 좀 있어요. 특히 기숙사 학교 애들 중에서도 이제 제일 좀 달광스러운 미인정 지각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야 기숙사인데 왜 지각을 해라 그러면 왜 자다가 못 간 거죠. 그러니까 뭐 룸메가 뭐 한두 번은 처음에 깨웠겠죠. 의리상. 근데 뭐 걔 때문에 자기도 늦을 수는 없으니까 버리고 가거든요. 좀 지나면. 그래서 이제 소위 기상, 특히 기상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잘 일어나서 갈 수 있느냐. 뭐 아침을 굶는 건 뭐 다반사고. 이제 이런 식의 생활들, 생활 독립성의 문제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나중에 이제 학원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민사나 하나나 뭐 이런 학교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귀가를 시키죠. 그렇게 되고, 그 이제 뭐 한민고처럼 두 달에 한 번 오는 학교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외대부 같은 주 1회 귀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권에 있는 외고들 그러니까 외고도 뭐 전원 기숙사는 아니고 뭐 일부 기숙사에 운영하는 뭐 대일이라든가 명덕 아니면 뭐 이제 광자고 중에서도 뭐 중앙고 이런 데는 남자애들 기숙사로 많이 가는 데 쪽에서도 이런 데는 사실은 뭐 웬만하면 외출이 가능하긴 해요. 여러 가지 뭐 이제 진단서나 뭐 병원 간다 이제 뭐 약간 소위 말하는 어른들 표현을 가라로 하고 외출이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걸 좀 고려하셔서 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민사 하나 같은 경우는 뒤에 연결되겠지만 월 1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교육이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간 다음에는 근데 이제 외대부고는 보면은 이제 금요일 밤에 나오고 토요일 아침에 여기 대체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5타임 돌고 토요일 3타임 일요일 오전 오후 돌고 저녁에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생활 독립성에 연결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학원 의존도로 넘어가는데 자 사교육 의존도가 학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학생의 어떤 공부 스타일인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뭐 선행이나 이런 게 돼 있냐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뭐 어쨌든 학원을 가야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스카를 가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스카는 어차피 이제 기숙형 학교를 가더라도 거기서 관리가 될 테니까 관리하면 어쨌든 공부하는 공간이 있을 테니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당연히 매일 등하교하는 학교에 가야겠죠. 매일 집에 와야겠죠. 근데 뭐 주말에 몰아서 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외대부고 같은 게 대표적으로 가는 거고요. 거의 필요 없다. 그럼 얘는 뭐 학원 안 다니고도 잘 할 스타일이다. 아니면 어차피 뭐 매일 집에 와도 학원을 안 가더라 애가.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이제
기숙형 학교에 집어넣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완 책들을 말씀을 하세요. 아, 선생님 요새 뭐 줌으로 많이 했잖아요. 우리 카톡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뭐 다 맡고 있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교과를 가르치는 강사는 아니고 이제 주로 이제 생기부나 수행평가를 봐주는 거긴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가끔 이 교과 선생님들 좀 연결시켜서 해보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리고 뭐 학원은 꼭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얘가 관리형 독서실을 다녔다. 가면은 이제 보통 그런 데는 애 오면 딱 앉혀놓고 너 오늘 이거 해 하고 체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익숙한 친구라면은 그냥 이제 평일에 학교에 놔뒀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선행인데요. 요건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소위 말해서 뭐 그냥 생 일반고를 가는 거면 상관없을 텐데 저런데 이제 어떤 뭐 특목고라든가 전사고를 갔을 때 얼마나 적응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시험은 학교별로 다 다르니까 좀 판단이 어려워서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수능 기출이나 아니면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 369 모의고사 그걸로 진단을 했을 때 어쨌든 국어는 이 기출, 그러니까 기출이라는 건 이건 이제 그 11월 실제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전범위로 들어가 왜 이래? 전범위로 들어가 이건 11월에 본 그 수능 고3이에요 당연히. 고3 수능을 풀었을 때 어쨌든 1등급은 나와야 된다. 메디컬을 갈 생각이 있다고. 이 정도 실력이 돼 있을 때 우리가 그럼 얘는 메디컬의 정도까지 나중에 끌고 갈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스카이 정도 생각하는 친구라면 이건 이제 11월 수능이 아니라 고3 3월 모의고사. 아무래도 조금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 기하 파트, 뭐 이제 어차피 이 부분 빠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했을 때 메디컬을 가려고 한다면 어쨌든 그 공수 원투, 그 다음에 이제 대수 곱하기 했을 때 1등급이 나와야 된다. 거의 만점이 나오는 친구여야 된다. 근데 스카이는 이제 1등급 정도.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친구들은 뭐 센, 그 다음에 정석 중에서 실력 파트, 블랙 라벨 정도를 어쨌든 풀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본다. 이거 중3 기준입니다. 중3, 그러니까 입학하기 직전 2월, 지금 시기죠. 지금 시기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메디컬이나 여기 가려면 당연히 만점. 이 나와야 되고, 이과 가는 친구라면 그냥 1등급 정도 나오면 괜찮다. 이 정도 이제 약간 저희가 기본적인 소위 말해 레벨 테스트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애가 예를 들어 뭐 현대고를 갔을 때, 어디를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는 이건 그 학교 기출을 풀려보시면 제일 정확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출 같은 거야 이제 어차피 요새 다 돌아다니니까 그럼 그 학교 기출을 했을 때 1등급 컷이 나오느냐, 이제 그 판단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공통적인 국수형에 대한 얘기들, 이건 해당 학교에 대한 얘기들. 저희가 선행 수준은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선행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이제 유튜브를 한 10개 정도 교과서생장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이제 예전에 이제 작년까지 띄워놨었는데 그거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요소가 된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셀프 체크였고요. 다음 이제 중동생기부 확인. 자, 이거는 그냥 제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이제 티처스 시즌 1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 한 3년, 2년, 3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케이스였냐면, 여기 이제 보이시면 수학 빼고 올 A인 중3 학생, 전교회장을 하는 굉장히 이제 액티브한 친구가 나왔어요.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외고를 가는 게 목표였는데, 서울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중동생기부에서 그 수학 빼고 올 A면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상담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조정 선생님이 이제 팩트 폭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원점수랑 과목 평균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래 좀 더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올해에 많이들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A를 받는 비율이 거의 30-40%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쪽은 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대청중 이런 데는 뭐 이번에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A가 못 나와서 애들이 영각을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학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봤을 때 어쨌든 한 3분의 1 정도는 A를 보통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은 올 A라는 게 하나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이것만큼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A를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쭉 했더니 A 상중하 중에는 어딘 것 같아? 그럼 A 하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A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절평이잖아요. 절대평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조금 정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를 받긴 받았어. 근데 이게 내가 그럼 97 이상 하나정 실수에 틀린 A인지, 이건 이제 우리가 A 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내가 한 94점에서 요 사이로 받았어. 근데 이건 A 중에 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90을 턱걸이했어. 이건 A 중에 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학교 난이도 갖고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같은 A도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 이걸 갖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얘는 아마 그냥 생 일반고를 갔을 때 1등급이 나올 겁니다. 얘는 생 일반고를 갔을 때 2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생 일반고를 갔을 때 아마 3등급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크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경험적으로. 물론 학교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A라고 해서 잘한다거나 얘가 뭐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건 9등급제에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소위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비율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A라도 좀 낮은 A가 되게 되면은 얘가 1등급을 장담할 수는 없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우고 다음. 자,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세분화돼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게 9등급제인데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A상, 이제 높은 A가 되니까 이제 97 플러스, 여기가 94 플러스, 여기가 90 플러스, 여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고등학교 상대평가 될 경우에는 이건 그냥 생 일반고 기준입니다. 특목고나 뭐 전사고 기준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생기부 나오는 거를 조금 엄격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4등급 나오겠는데 라고 이제 그런 진단을 받고 조금 이제 상처를 받았었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망학교 분석. 이거는 사실은 제가 작년 하반기 설명할 때 각 학교별로 할 때 약간 공통 툴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좀 헷갈리는데, 자,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는 학종 친화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학교 가는 이제 대학이랑 다른 게 교과가 있는데, 교과는 이거는 학교가 의미가 없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고 뭐 1.5나 저기 시골 학교 1.5 똑같이 보는 거니까 이건 어느 학교가, 이거는 그냥 만약 이걸 노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건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가야겠죠. 가야 될 거고. 네, 근데 어떤 학교 갔을 때 의미가 있을 때는 학종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논술이나 정시도 학교의 영향은 없습니다. 거의. 일단 논술은 솔직히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건 거의 이제 진짜 사교육이죠. 나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내신이 안 나와, 그러나 논술을 해야겠어. 그럼 어쨌든 보통 찾는 게 대치동으로들 많이 오시잖아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학군제 논술학원 가시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 정시는 이제 학교가 좌우하는 건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학교는 내신도 정시 유형으로 내요. 이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대치권에도 있고, 뭐 일부 특목고나 자사고에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과연 애들이 잘 가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3 때 수능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수능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뭐다? N수생이니까. 그래서 그럼 정시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학교의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재수할 때 영향, 아니면 시대인재 지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좀 이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떤 학교를 간다는 거는 학종을 보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정시로 가는 거면 검정고시 봐도 되죠. 어떤 학교 가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 그럼 특정 학교에 대해서 학종의 약효가 얼마나 이제 영향이냐 볼 때는 이렇게 6가지 정도 요소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수시 실적 일단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울대 입결 기준 봤을 때,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으로 멍석이 얼마나 깔려 있느냐, 과목 편성, 생기부 서술, 창책 특, 독서 기반 활동 가는데, 일단 이제 이걸로 이제 저희가 수시 실적 나눠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이제 우리 크리가 A, B, C, D, E 그룹 정도로 나눈다. 이건 어디에 딱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입시 업계에서는 약간 불문율처럼 쓰는 어떤 카테고리고요. 그럼 이제 기준은 뭐냐? 수시 실적만 봤을 때, 이거 일단 여기 서울대하고, 이제 여기 약간 이제 의대 실적을 약간 같이 보는데, 이제 의대로 애들이 빠지는 바람에 서울대를 안 가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A그룹은 1년 평균 30명 이상, B그룹은 20명 이상, C그룹은 10명 이상,
여기 5명, 여기 4 미만으로 일단 크게 분류를 합니다. 이제 저 중에서 어느 정도 카테고리에 속한 학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나 갈 수 있는 약간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보는 거고요. 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딸려 있느냐.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뭘 좌우하냐면 생기부 중에 창체 쪽을 좌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 되면서 주목받은 건 과거 편성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걸로 극복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학교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생기부 서술은 이제 이게 주로 창체를, 죄송합니다. 세특을 좌우하는데, 이거는 지금 최근에 많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학교보다는 교사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학교 선택과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2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고, 창체 형태는 이제 당연히 개별화되어 있어야 되고, 독서 기반 이건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창체를 좌우하느냐가 조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6가지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우고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일단 아까 큰 틀, 이 학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일단 제가 수시를 가지고 왔죠. 26년도 입교생 수시 합격, 최초합 기준 가지고 왔고요. 그럼 이제 요 표상으로 보면 일단 30명 이상인 학교는 여긴 없죠. 근데 보통 저희가 어쨌든 대원외고, 의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연가고 빼고, 보통 연가고 실적으로 공개 잘 안 하니까 이런 학교들이 보통 이제 전통적인 A 그룹으로 분류되는 학교들입니다. 30명 이상 보통 가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민사고나 하나고 같은 경우는 저기는 30명 정 거리가 멀잖아요 하시겠지만 전교생 숫자가 저기는 150명, 200명이기 때문에 대원외고는 250명이고 의대부고는 360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비율로 보자면 충분히 A그룹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전통적인 B그룹 들어가는 게 이제 주요 연가고들하고 이제 여기는 서울권에 있는 외고들입니다. 뭐 한영외고, 명덕외고, 대일외고 이런 데들이 이제 보통 B그룹 20명대로 들어가고요. 250명 정원을 감안했을 때. 근데 이제 이화외고나 서울외고는 못 들어갑니다. 네, 거기는 이화외고는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사이를 가거나 못 가거나 하고, 서울외고는 5명을 잘 못 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C그룹이 대체로 이 경기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 외고 국제고들이, 보통 뭐 여기 고양외고, 동탄이 올해 좀 많이 갔는데, 이런 학교들, 그런 식으로 약간 학교들을 좀 저희가 그레이딩을 매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사고는 다 A급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일고 보시면, 9명 사실 예년보다 좀 잘 갔을 거예요. 이 정도 갔구나. 이 정도 가는데, 북일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C그룹이나 D그룹 정도 잡거든요. 모든 전사고를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김천고도 여기 빠져있죠. 그래서 그런 학교의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별로 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학교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린 아까 화성고, 아까 올해 실적이긴 했지만, 요거 화성고 아까 뭐 몇 명 갔다, 60명 갔다 그랬나? 몇 명 갔다 그랬는데 50명 갔다. 수시는 5명밖에 못 가죠. 그래서 이건 어떤 학교의 역량으로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걸 한번 따져보셔야죠. 저는 대표 외대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대치 쪽에서는 하나고보다 외대보고를 훨씬 선호하시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그럼 이제 이 학교가 실적을 내나요? 그럼 항상 보실 건 뭐다? 중복 합격 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는 거기서 보여주는 실적이 한 40%다. 그러면 아직 26년, 이거 25년 겁니다. 26년 안 나왔으니까. 메디컬 우리가 150명 붙었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된다? 64명이 실제로 붙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봤을 때 쭉 더해보면 그러면 이제 메디컬이나 스카이를 가는 비율이 전체 정원 360명 그렇게 잡았을 때 대략 몇 명이 간다? 한 40% 정도가 갑니다. 언젠가. 고3 때 가는 건 아니에요. 재수 때 가는 거. N수까지 이게 항상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학교는 언젠가 이 정도 가는 학교구나.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스카이를 저 학교 갔을 때 가고 싶어 그러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때 어쨌든 40% 안쪽에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이제 근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학종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 이제 뭐 구등급제 기준이긴 하지만 이쪽 들어와서 보시면 그러면 쭉 더했을 때 요건 누적 등수니까 그럼 메디컬과 스카이에 가려면 대략적으로 몇 등? 100등 안에 100등이면은 유학업 기준 봤을 때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상위 30% 안에 들어야 여기는 학종으로 갈 수 있다. 근데 학종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현역대 가는 거니까 네, 자료 있는데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학종으로 가려고 한다면 여기는 상위 30%.
그리고 만약 정시까지 포함하면 몇 퍼센트? 40%였나요? 40% 정도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숫자, 여기는 이제 비교적 그래도 차이가 조금 크지 않은 편인데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수시 반, 정시 반으로 실적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숫자를 보고 가셔야 한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이거 왜 안 없어져? 그냥 대치권 고개를 비교하면 어떠냐? 이제 뭐 요 인원은 이제 매년 좀 바뀌지만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진선은 24%, 그러니까 보통 진선 숙명 많이 고민하시는데 숙명은 17% 정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단대랑 경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25, 18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동 휘문 고민하실 때는 휘문이 훨씬 많이 가죠. 근데 이제 대치권 고등학교 특성은 뭐냐 하면 왜 이런 차이가 난다? 그 자료에 요 슬라이드 같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 이 차이는 뭐가 다른다? 정시 실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정시에서 얼마나 더 가고 못 가냐의 문제인 거고, 사실상 저희가 수시 기준 봤을 때는 휘문 중동 정도만 대충 한 C그룹 정도 놓고요. 그 다음 진선하고 단대 정도를 이 정도를 D그룹 놓고, 여기는 사실 D랑 이 중간 놓거든요. 그렇게 놓기 때문에 사실 이 어떤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사실상 정시가 가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러면 내가 뭐 메디컬이든 스카이든 저 정도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 학교에 갔을 때 저 정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교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외대 보고 이제 최근에 놓고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제 아직 애들이 어리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외대 보고를 합격하면 무슨 서울대라도 붙은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들어가는 게 문제, 들어가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거기서도 지금 보시면 서울대 몇 명 가냐면 뭐 한 15%밖에 못 가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이제 이런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 수치를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건 지역 예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왔었던 뭐 수원 쪽에 있었던, 예를 들면 지역에서는 뭐 동국고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한 16%, 동탄국제고, 세마나 이제 화성은 여기는 비평준화 지역이긴 하죠. 이런 데는 이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세마랑 화성 둘 다 괜찮은 애들이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느냐? 기본적으로 정시 때문에 계속 이런 실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추세는 좀 바뀔 겁니다. 현 고1들부터는. 왜? 정시가 줄거든요. 정시가 한 30% 정도 줄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수시 실적이 잘 나온 학교가는 입결이 좋아질 거고 정시로 내던 학교들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말씀 이제 뒤에서 약간 그 부록편을 좀 드릴 거예요.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따지는 게, 이거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신이 얼마나 더 치열하냐 따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그냥 숫자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신 경쟁지수라 그래서 이제 그 각 학교의 평균을 표준 편차로 한번 나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보시는 요령은 이 숫자가 높을수록 내신이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내신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내신 경쟁도가 치열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냥 제가 한 국제고의 예로 가지고 왔는데, 이 학교는 이제 뭐 그 지역에 가면 내신 따기 어렵다고 다들 앓는 소리를 해요. 근데 보시면 수치가 이 정도로 나오잖아요. 5.05면 저희가 서울의 강남구에 있는 일반고 냈을 때 5.5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런 이제 되게 버럭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수치상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는 우리 학교 내신 따기 쉬워라고 말하는 학교는 거의 없죠. 근데 이게 전국권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숫자가 예를 들어 이제 서울에 뭐 대원외고 이런 데는 12, 3까지 올라가고요. 저기 청신국제고는 21, 22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는 내신이 치열한 학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것도 보실 필요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뭐 조금 이제 지금 감이 안 오실 얘기인데, 사실 학교를 볼 때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서울대니까 보통 1단계에서 2배수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이제 그 2배수를 뽑아서 얘네들을 면접을 거쳐서 1배수 확정을 해요. 정원에 맞게.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2배수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할 확률이 몇 %예요? 평균 50%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일단 1단계에서 42명이 붙었잖아요. 최종이 31명, 근데 최종적으로 31명이 붙었어. 그럼 여기는 합격률이 몇 %야?
한 75% 되죠. 자, 그럼 이 학교 애들은 면접을 잘 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2단계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면접 전형이 이제 서울대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평균적으로 붙으면 둘 중에 한 명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4명 중에 3명이 붙었어. 이 학교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붙었을까? 아, 여기는 그러면 애들이 전반적으로 면접을 잘하는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대원외고는 어때요? 41명, 여기는 한 60%는 붙었죠. 아, 그러면 하나고보다는 면접을 좀 못하네 애들이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좀 다르게 드러나는 게 저기 가시면 어딨지? 선덕고가? 배재고인가? 자, 배재고 같은 경우 보면은 23명인데 11명이 붙었어요. 그럼 절반 붙었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 이 학교는 그냥 그렇구나. 평균이구나. 그 다음에 대전 대성고인데 22명이 붙었는데 면접은 최종은 8명밖에 안 됐어.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아, 이 학교 애들은 면접 실력이 전반적으로 안 좋구나.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면접 당연히 이제 또 대치동이나 사교육이 약간 개입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특목고나 전사고 아이들이 면접도 잘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학교 선택하실 때 이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데 하나의 좀 고려해 보실 요소다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일단 기본 예서의 5번째 고입 자소서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고입 자소서는 민사고, 그러니까 영과고는 좀 유형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사고 중에서는 민사고랑 상상고 정도가 조금 독서가 들어간 게 있고 나머지는 다 이런 내용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전체가 이제 1,500자 정도 써야 되는데 특정 교과 공부한 거나 심화 프로젝트 했던 걸로 대충 800자, 한 절반 정도, 전체 한 2분의 1. 여기 전체 분량의 대체로 한 2분의 1 정도 차지하고요. 동기나 계획으로 4분의 1 정도 쓰게 하고요. 인성 관련된 걸로 4분의 1 정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아이템으로 독서를 쓰게 하는 학교가 지금 민사하고 상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영과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예비 중3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특목이나 전사가 보통 이제 영과고는 한 6, 7월에 이제 입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들은 보통 이제 후기고는 이제 10월, 11월, 이제 12월 그때 있으니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소서를 쓰느냐 여부를 떠나서 지금 상태에서 이 자소서를 쓸 때 얘가 어느 정도 학교에 갈 만한 애구나 판단하는 게 좀 역설적이게도 요게 몇 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구나가 물론 근데 여러 가지 특정한 척도 중에 하나가 얘가 자소서에 쓸 심화 프로젝트를 몇 개나 했나.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가 하나의 척도가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자소서 분량의 2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는 자기주도학습 문항인데 애들이 이제 자주학 그럽니다. 일부 입시 유튜브에서 이제 자주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자기주도학습 문항인데 이게 전체의 2분의 1 정도 차지를 해요. 이제 보면 이제 독서는 주로 어떤 애들이 이 독서가 필수인 데는 어디라고요? 민사랑 상산만 필수예요. 3권. 이제 뭐 이건 논외로 하고 이건 좀 예외적인 거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템을 애들이랑 잡으려고 할 때 뭐 이게 조금 비교육적인 얘기긴 하지만 전사고를 가려고 하는 애들은 그래서 전사고 이제 뭐 하나고나 이제 뭐 저기 뭐 외대보고 한다고 하면 요 심화 탐구 활동이 3개 이상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 얘가 제목이 뭐였고 이걸 왜 했고 어떤 실험이나 조사 방법이나 자료를 보고 무슨 결론을 내려서 기존 연구가 어떤 차별성을 가졌는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하고 이루어지는 거. 보통은 이게 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의외로 자유학기제 때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뭐 자유학기제 때 뭐 코딩을 해서 로봇을 만들어 본다든지 주행 로봇을 만들어 본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책을 읽고 보고서를 해서 뭐 써본다 그런 게 다 들어가. 뭐 아니 과탐소 같은 건 여기 속할 수 있고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전사고 하는 애들은 보통 3개 이상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주요 외고나 국제고 가는 애들이 보통 2,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광자고 가는 애들은 하나쯤 있을까? 근데 좀 예외적인 게 이제 그런 애들 있죠. 영과고를 준비하다가 틀었거나 영과고를 떨어져서 오는 애들은 다릅니다. 걔네들은 이만큼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애들은 없어요.
애들한테 뭐, 너 이런 거 한 거 없어? 그럼 선생님 그게 뭐예요? 라고 보통 반응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게 전부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한번 써보면서 아이템을 잡아보면 얘가 어느 정도 상대적인 위치에 있겠구나가 조금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활동들이 사실은 학교별로 보면 원래 이제 학교에 그런 이제 이런 자유학기제 때는 활동들이나 아니면 좀 수행평가를 저희가 심화시켜서 보통 가거든요. 수행평가를 되게 빡세게 열심히 한 학교들.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경험적으로 한 3분의 1에서 많아야 2분의 1 정도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영재원에서 한 것들이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럼 영재원에서 한 거 못 쓰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쓸 수는 있죠. 왜냐면 중학교생 기분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에서 좀 가장 좀 애들의 좀 변변이 돼버리는 요소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학교를 생각하고 계시든 간에 이제 이런 활동들을 제가 영재원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재원 앉아서 못 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가능하면 중3 생기부에 뭔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근거가 있는 게 필요하니까. 물론 없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없어도 되긴 되는데 그걸 이제 저도 뭐 제가 이제 지난번 면접할 때 의대 보고 가는 친구였는데 학교는 이제 강북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자소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학교에서는 안 했고, 얘는 이제 전부 다 학원에서, 준비하는 학원에서, 뭐 이제 파인만 이런 학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충실히 안 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좀 털려요. 티가 나요. 그래서 이 활동들 좀 충실히 일단 생활기록부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일단 생기부에 없으면 이게 어서 이제 의심을 누구나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소서에서 1번 문항 아이템들을 한번 보면은 자소서 쓰는 것도 쓰는 건데, 이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학생인지가 좀 드러날 수 있다. 말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구나. 그래서 어쨌든 연가고나 전사고 같은 경우 어쨌든 이게 보통 N개 이상. 그래서 약간 고르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소서에는 많이 써야 3개밖에 못 쓰거든요. 그게 있고, 국제고나 주요 외고는 서너 개 있어서 어쨌든 겨우겨우 채워가는 수준이고, 외가 외고나 광자고는 하나 있거나 없거나 하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하는 애들은 사실은 그러면 입급에 가기는 어렵죠. 근데 물론 이제 광자고는 상관없습니다. 광역자사고, 예를 들어 휘문이나 중동은, 이런 학교들은 뭐 제가 학교를 뭔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하는 애들만 가지는 않아요. 보통 그래도 중학교 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애들까지는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갈 수는 있다. 가서는 문제긴 하겠죠. 그런 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기나 계획 파트는 이런 식의 포인트로 쓰게 되는 거고, 이건 지금 아직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질문을 주시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인성 쪽에서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사실은 동기나 계획은 이제 학교가 정해줘야 사실 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거고, 인성 파트는 어차피 뭐 어느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이제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누적되는 걸 쓰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욕심이 있으시다면 이쪽은 미리 좀 챙겨놓으실 필요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1년 후니까. 1년 후는 아니네요. 한 10개월 남았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해설은 광고는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 넘어가서 이제 좀 3장 넘어가시면 고교별 전망이라고 해서 약간 부록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아까 A, B, C, D 그룹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학교를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 그룹은 이제 일반고입니다. 일반고라서 이제 생 일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서운해 하시지만, 지금 전국에서 대학에 애들을 보내는 고등학교가 한 1,800개에서 1,900개 사이거든요. 그 중에 1,600개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일반고예요. 일반고인데, 여기서 했을 때는 어쨌든, 여기서 2,600개 정도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를 연평균 4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직윤 정도로 보내는 학교죠. 일반 전형으로는 거의 못 보내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윤 전형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일반고만 쓸 수 있게 하는 전형이죠. 그렇게 되는 전형이고, 메디컬도 지역 인재 정도로만 보내는 학교. 여기는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기존에 여길 다니다가 뭔가 옮기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내신을 노리고 가신다면 이런 학교를 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 그룹 학교를 가셔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제가 어떤 학교가 이 그룹이라 말씀드리기는 지금 녹화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좀 곤란하고요. 요 그레이드로 보시고 이따 뭐 개별 질문 나오면 그때 답변 드릴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종합보다는 교과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활기록부가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창체 프로그램이 잘 안 깔려 있고, 그다음 여기 가서 이제 학종 얘기를 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야, 우리 학교는 학종으로 못 가. 교과로 가야 돼. 약간 그런 패배의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여기는 결국 그럼 내신을 잘 따고 수능 최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제 여기서 근데 스카이나 메디컬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뭐 여기 이거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전에 적어놓긴 했지만 아까 저희가 몇 추로 확인했었죠? 1.2 정도라고 봤었죠. 1.2고 메디컬을 가려면 당연히 1.1 안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그 정도가 나와야 된다. 그럼 이제 그거를 쭉 1.1, 1.2가 감이 안 와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한 학기에 B가 하나 있으면 B가 딱 하나 있으면 보통 1.2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총 5학기나 6학기 생활을 했을 때 다 A고 B가 한 3개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순수적 관건이고 뭐 1등급 때 친구들은 생기부를 챙겨줄 경우에는 뭔가 좀 희망이 생길 수 있지만 대체로 생기부를 별로 챙겨주시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그래서 여기는 교과를 노리고 가셔야 되는 학교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다? 1.1, 이 정해진 내신 1.1, 1.2, 1.3을 벗어나는 순간 바로 여기는 학종이란 세컨 카드가 없고 정시나 논술로 넘어가셔야 되는 학교들입니다. 카드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1.1, 1.1은 교과로 가능하고 순치적 관건. 1.1이나 1.3은 학종으로 써볼 수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내신 때에 생기부에서 밀릴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교과가 거의 안 깔렸을 것이고 창체 프로그램이 없고 생기부도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어차피 교과라고 하면서 대충 좀 약간 등일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뭐 경혜시건은 어쨌든 1.5 안에 들어가야 될 거고 인서울은 한 1.75까지 정도. 이건 제가 조금 여유 있게 부른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됐을 것이다. 자, D그룹 이제 광역자사고나 대다수 갓반응고라고 불리는 학교에 여기 들어가는 학교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수시 실적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가는 거고 메디컬 실적은 한 10명쯤 나온다. 지역 인재까지 포함했을 때. 그리고 이제 교과 편제에 어쨌든 전문 교과가 좀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창체 프로그램 학교가 나름대로 신경 써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A, B, C, D라 그러면 되게 후지단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까 1800개, 1600개 빠졌으니까 상위 200개 학교에 들어가고요. 한 100여 개 정도 학교가 여기 저희가 속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저희가 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쪽에 있는 학교들 중에 뭐 비교적 실적이 좋다고 얘기하는 뭐 단대부고라든지 아니면 진선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일단은 D그룹을 분류를 합니다. 그런 학교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휘문 중동도 뭐 C냐 D냐 조금 논쟁적이긴 한데 어쨌든 C, D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학교는 아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착각들을 하실 수 있는 2점대 메디컬 가능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메디컬은 대략 1.25 정도. 그 다음에 스카이는 여기는 한 1.5까지 좀 여유있게 도전이 가능할 것 같다. 아마 생기부는 잘 나올 겁니다. 창체나 생기부는 잘 나올 거고요. 이 문제는 소위 이제 전문교과라 그래서 전문교과란 개념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특목고 교과목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엔 잘 안 깔리고 특목고에 깔리는 과목들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일단 뭐 그냥 공대로 얘기를 한번 보자. 내가 공대를 갈래. 그럼 1학년 때는 뭐 이제 전체적인 생기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과목이 있는데 1학년 당연히 어쨌든 수학, 그다음에 통합과학 이런 걸 배우죠. 그 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물리 1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 기존 물리 2에 해당하는 제가 이름이 뭐 역학과 에너지랑 뭐랑 두 개로 이제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 듣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애들이 다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스카이라든가 어쨌든 뭐 경희대 이상 이제 이런 데 갈 때는 그럼 이 다음에 뭘 들으라고 해요? 야, 그러면 얘가 고급 물리를 들었니? 아니면 물리학 실험을 들었어? 이렇게 변별력을 더 따지게 되거든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교과랑은 요걸 말씀드려요. 고급 물리, 뭐 물리학 실험 이런 것들. 아니 뭐 수학에서도 뭐 고급 수학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전문 수학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근데 이제 이런 게 깔리는 학교가 있고 안 깔리는 학교가 이제 보통 이제 요 D그룹 학교들은 깔리는 학교가 있고 안 깔리는 학교가 있어요. 대체인 학교들은 대체로 안 깔려요. 그래서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애들은 정시로 갈 건데 라는 의식이 하나 좀 있으신 것 같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걸 깔아도 이제 애들이 잘 안 듣는 경향도 있죠. 내신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게 깔리는 학교가 있고 안 깔리는 학교가 있어서 그걸 좀 이제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이 나오는 것처럼 갑반고들 대부분이 사실은 뭘로 실적을 낸다? 정시로 실적을 낸다. 그래서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으로 정시가 주니까. 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경혜시건 대창 1.8 생기부 상태에 따라서 2점대까지 가는 거고요. 인서울은 대체로 2안팎.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룹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과목 편제로 봤을 때, 예, 과목 편제로 봤을 때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싫어서 예를 들면 이제 세화 계열 학교들은 세화여고나 세화고는 뭐 약간 그 특이한 과목들을 교육청에 그 승인을 받아서 깔아놓죠. 무슨 뭐 진로 캡스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약간의 마치 그 워터마크 박듯이 이거는 우리 학교라고 보여주는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쪽 학교들은 대치특권 학교들은 별로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은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여기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특목 자사고는 어떻게 구분하냐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다시 일단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다음, 자 C그룹. 이제 여기부터는 특목고나 광역 자사고 중에 좀 좋은데 전사고 중에 조금 나쁜 데들이 좀 들어오게 되는 학교들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서울권에 있는 이제 국제고,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 사실은 요 저희가 C그룹으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실적상으로 보면은 10명을 못 가요. 10명을 못 가는데 이제 전교생 숫자 자체가 거기가 작죠. 20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보고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냐. 수시는 유리해졌고, 그럼 정시가 불리해졌냐. 이게 왜 나오냐면, 자, 수시는 상대적으로 하면 유리해지겠죠. 정원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정했을 때, 그럼 기존에 1.5라고 봤던 게 지금, 안 써지지? 그래서, 써요. 기존에 예를 들어 1.0부터 1.5 애들이 썼었는데 지금 바뀌는 것은 애들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1.0부터 뭐 1.25까지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훨씬 조밀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뭐 내신으로 애들이 변별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생기부로도 따지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는 유리해지는 게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여긴 창체도 잘해줄 거고 생기부도 열심히 써줄 거고 전문교과도 여기부터는 거의 다 있습니다. 애가 들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이제 걱정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무슨 얘기죠? 야, 정시에 생기부가 들어간다던데? 그럼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왜? 내신을 잘못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재작년과 올해까지도 휴문고의 미달의 주 원인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설명회 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좀 이제 기우다. 이거를 별로 이제 정시 불리해질 거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생기부는 어떤 식으로 반영한다? 정성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학종에서 봤던 것처럼 C그룹은 얘가 C그룹이니까 내신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해서 뭔가 더 여유 있게 본다는 거죠. 일반과는 똑같이 보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이 말씀 드리면 조금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럼 외대부고에서 정시로 서영고를 가려면 어쨌든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애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0%.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언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대부고에서 얘가 하위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등급 이하를 받아서 4등급 이하면 이제 하위 40%죠. 얘가 수능을 엄청 잘 봤어. 그럼 얘는 서울대한테 불리할까요? 안 불리할까요?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외대부고에서 내신을 잘 못 받았으니까. 근데 외대부고 하위 40%가 서울대 갈 만큼 수능 점수가 나올까요?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외대부고에서도 상위 40% 되는 애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정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유튜브에 가끔 뜨는 짤처럼 제가 내신 7등급이었는데 서울대를 정시로 갔어요는 1년에 한두 명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별로 걱정하셔서 이런 것 때문에 이 학교를 안 가실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자사고에서도 뭔가 그럼 이게 해당되나요? 서울권 자사고. 그런데 서울권 자사고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체, 생기부, 전문교과 괜찮고 뭐 이렇게 굉장히 C그룹에 들어가는 학교들은 사실은 현대나 세화 정도고요. 다른 자사고들은 기본적으로 C그룹 근처에 못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강북에 있는 뭐 신일, 뭐 선덕, 뭐 중앙 이런 데 이제 이 근처 오는 학교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D그룹 이하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온 것처럼 이제 기존 9등급제에 비해서는 우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요거 아까 출결 말씀드렸고, 출결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기숙사 가서 자다가 못 가면 큰일 난다. 이제 B그룹으로 올라왔습니다. B그룹 올라왔고요. 여기는 이제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죠.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이 잘 갖춰져 있을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쨌든 뭐 중위권까지도 인서울을 하는 학교죠. 그래서
여기 내신 분류상으로 보시면 어쨌든 3.0까지 들어왔을 때에도 이제 인서울은 할 수 있다. 이 학교가 하는 특징들 그런 게 있고, 한 장 더 넘어가 보면 이제 A그룹은 뭐 더 높죠. A그룹은 뭐 거의 60%까지 건동 이상을 가니까 그런 기준이고요.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건 이제 이거예요. 자, 경희대와 일단 경희대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만약 4등급 이하인 경우인데 경희대를 갈 수 있느냐? 기존에는 못 갔죠. 아무리 이제 뭐 민사고라고 하더라도 가긴 외대보고라도 못 갔었는데 이제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쪽 다른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위권 정도가 이제 경희대를 갔었는데 성이 한 50% 안팎, 이제는 중하위권까지 경희대나 외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그러냐면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희대가 이제 이런 계획안을 내놨어요. 28년도 부분에 이렇게 뽑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네, 여기 이제 요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학생부 종합이죠. 학교에서 뽑는 건데 뭐 무슨 과에서 몇 명을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뭐가 있냐면 학생부를 어떻게 반영하겠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반영하겠다. 이제 90점 이상 그냥 1등급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원점수를 따졌을 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소위 말하는 내신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상대평가할 때는 어쨌든 여기도 그러면 아무리 경희대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5등급제에서 4, 5등급이 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뽑게 되면은 얘가 달라지는 게, 그 뒤에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 원래 외대에서 나왔던 건데, 외대에서 이미 이렇게 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그냥 여기 보시면 90점 이상이면 다 만점을 줘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외고나 아무리 외대 이제 문과가 강한 학교니까 외고나 국제고 애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경희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90 똑같이 하겠다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건 이제 작년 1학기에 각 학교 그 약간 학교 알림일 걸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왼쪽 게 이제 외대보고 거예요. 그럼 여기 애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평균이 국어가 94.2고 성취도 분포율을 보면 이제 A가 90.8%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여기서 어떤 성취율을 정해졌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여기서는 애들이 결국 이 90.8%가 어떻게 된 거야? 다 90점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 저 안에서도 기존대로 따지면 저기 아마 1, 2, 3, 4등급이 다 있어야 되는데, 얘네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얘네들이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경희대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4등급도 왜 1등급이 되니까 당연히 경희대를 써볼 수 있죠. 물론 5등급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외고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는 A로 나오는 85%니까 여기도 어쨌든 그러면 3등급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다른 학교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내신을 조금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절평으로 바꾸는 경우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경희대나 외대를 노리고 오히려 그러면 아예 A그룹 학교로 가시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요것만 놓고 가신다면. 근데 그럼 이게 그럼 서연고, 서성안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학교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희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애들을 뽑아오겠다라고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변하는 경향도 고민하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것들을 제가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설문지 좀 나왔었는데, 아까 잠깐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국제고에 관심 있으신 경우에 뭐 이게 이제 항상 걸리시죠. 특히 이제 아들을 둔 부모님들 걸리시는 경우긴 한데, 여자애들이 많아서 뭔가 좀 불리할 게 없겠느냐, 내신 따기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제고는 그래도 외고보다는 조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새는 거의 1대4 정도로 외고는 거의 80%가 여학생이고, 국제고는 한 4분의 1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에서 어쨌든 상대적으로 외고보다는 조금 낫다.
그리고 글쎄요, 내신이 여학생이 유리하고 남학생이 유리한 그건 이제 남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최상위권 가게 되면 어떤 캐릭터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원이 많은 학교를 가라는 요새 얘기에 좀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인원이 많은 학교를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공부를 잘해야 될 만한 인원 많은 학교가 가면 또 내가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울권 국제고 서울국제고밖에 없으니까 뒤로 가야겠구나. 저희가 일단 거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C그룹으로 잡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들이 거기 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원은 작지만 일단 그만큼 갖춰지는 거 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국제고들, 예를 들어 뭐 고양국제고라든가 아니면 인천국제고라든가 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입시적으로 특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래도 서울에는 이제 그 다른 대안이 많잖아요. 국제고 외에도 이제 다른 외고들도 있다 보니까 입시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시는 학교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여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나 국제고 진학 유불리 문제는 아까 경희대는 외대에선 분명히 오히려 유리해지는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큰 틀에서 보자면 일단 구조적으로 외고나 국제고는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보다 수시가 늘어나면 이 학교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도영 선생님 그 유튜브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약간 대학에서 봤을 때 여기는 약간 과대평가가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입시를 면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10년 전 외고 국제고 애들보다는 에버리지 퀄리티는 떨어지는데 대학에서 아직 그렇게까지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봐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문과인 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외고나 국제고를 가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전공어를 감당할 수 있다면, 전공어가 줄었다 그래도 한 학기 6단이기 때문에 전공어가 이제 기존에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이 나오거나 5등급에 3등급이 나오면 이건 거의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국제고 같은 경우는 영어를 어쨌든 감당할 수 있다면, 영어 단위수를, 그러니까 영어 내신이 잘 나온다는 거랑 영어를 잘한다는 거랑 영어 내신이 잘 나오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살다 왔다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의 고교 선택은 일단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일단 과중은 최근에 입시적으로 별로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이 없다는 거는 일단 메디컬 쪽으로 장점은 확실히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치 쪽에서는 이제 대표님 경기가 이제 그 과중인데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메디컬을 갈 게 아니라고 하면 과중은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면 물화생지 원투를 잘 다 듣도록 되어 있고 학생들 이제 학교의 대학생에서 이걸 선호하기 때문에. 문제는 경기고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왜냐면 경기고는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교과 편제표가 여기는 없구나. 제가 경기고 설명할 때 이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교과 편제표가 그렇게 입시적으로 이수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입시적으로 이수하기. 그래서 이제 과중이 특히 과중이 오히려 일반보다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과중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다. 의대를 꼭 갈 게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 이제 탈대치의 얘기 오늘 이 얘기 말씀 나올 것 같긴 했었는데 아니 요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대치에서 근데 예를 들어 대치에서도 그러면 뭐 대치가 어디에 문제가 있나, 예를 들어 뭐 작년에 풍문이 되게 제가 인기가 많다고 얼핏 말씀들을 들었어요. 내신 따려고 거기 가야 된다. 근데 그럼 풍문을 벗어나서 어디 밖으로 나간다? 근데 풍문이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치에서도 어디와 어디의 문제냐가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진선 대신 숙명을 간다? 그럼 이제 내신 따는 좀 유리한 건 있겠죠. 그럼 숙명에서 벗어나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대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E그룹이냐 D그룹이냐 C그룹이냐 이걸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E그룹으로 나가는 순간 학종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여기는 오로지 교과로 가야 되는 거고, 교과를 잃는 순간 정시밖에 안 남니다. 수능이나 그게 있고, D그룹은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이제 만약 교과 카드가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학종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유불리는 그런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이제 되게 T적인, 캐피탈 T적인 말씀이긴 한데, 어느 학교를 가든 지금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선이 있잖아요. 뭐 몇 퍼센트 안에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된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거지 무슨 절대적으로 유불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현명한 고교 선택 방법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걸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 될것 같고, 그
그 다음에 그 문과이과 선택 기준은 뭐냐? 이건 저는 이제 그냥 전통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수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일단 관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많이 요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애가 문과인데 이과로 좀 안 보내시면 좋겠다. 제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가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서울 케이스는 아니었고 이제 대전 쪽에 이제 대전에 대신고하고 대성고 유명한 자사고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거기 지도를 갔더니 얘가 자소서를 다 써왔는데 지망은 컴퓨터 공학과예요. 지금 장래 희망은. 근데 써온 얘기는 자기 문학 시간에 시를 공부하면 되게 감동받은 얘기. 역사 시간에 무슨 조선 모를 하면서 공부해 재밌었던 얘기만 써온 거야. 그래서 야 너는 컴공 간다는 애가 이런 게 더 재밌어야지 자기 얘기도 재밌대요. 근데 너는 왜 컴공을 가 그랬더니 엄마가 가랜대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걔가 이과를 가서 잘 할까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최상의 1%라 의대 가도 잘하고 뭐 국문과 가도 잘하고 그런 애들이 아닌 이상 그럼 잘 안 맞거든요. 그러면 얘는 차라리 문과를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걔가 엄마가 뭐 컴공을 나와야 먹고 살지 문과는 나와서 먹고 살 게 없대요. 그랬는데 그 말씀 맞는데 문제는 걔가 컴공을 못 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바꾸시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말씀드렸는데 문과라면 학군지 고등학교가 나냐 외고가 나냐? 저는 외고나 국제고가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 계열을 감당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등급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저거죠. 아마 고등학교 가서 5등급제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일단 이해를 아닌가? 중학교인가? 특목고와 일반고를 정하는 룰이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단 어느 학교를 가든 내가 특정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성취해야 되는 수준이 있고 이제 그거를 제가 한 3가지 방법 정도로 좀 가늠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왔던 것처럼 선행의 얘기가 얼마나 돼 있나, 그 다음에 뭐 모고를 풀었을 때 어떻게 나오나, 요즘 중동 생기면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KNS 어원에서 일을 안 하는데 KNS 어원이 드디어 그걸 만드셨더라고요. 뭐 외대부고 배치평가인가 적성평가인가 해가지고 이제 영어 과목만 보긴 하는데 얘가 뭐 대원외고에 맞나 뭐 외대부고에 맞나 이런 것도 하시는데 뭐 그런 거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남권 일반고 중에서 중상위권 학생이 유리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권과 중상위권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일에 국영수 사과 중에 중학교 내신 기준 중에 B가 있다. 근데 그 B가 뭐 이제 밀려 쓰거나 어떤 사고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애가 뭐 공부를 대충 했거나 했는데도 안 나왔거나 하시면 저는 일단 자사고는 아닌 것 같고요. 걔는 자사고 가서 아마 털릴 거예요. 10.89. 왜냐하면 이제 꼭 국수형이 아니어도 사회나 과학인데요라고 말씀하실 경우도 있는데 그건 걔가 이제 좀 그렇지만 되게 불성실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털릴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D그룹 이상 학교는 보내시면 안 되겠죠. 자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걔는 E그룹 학교를 가야 할 겁니다. 그것들에서 B 한두 개 있어도 뭐 외고는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걔 외고 가서도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메이크업이 되냐 문제죠. 보통 B가 있었던 애들은 외고 가서 들어가죠. 영어만 아니면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죠. 성공적인 경우 별로 못 봤습니다. 성공적인 경우는 저는 그 수만이에서 애들 쓴 수기에서만 봤지 실제 사례에서는 별로 못 봤어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적어주신 질문들은 제가 답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한 2, 3분만 제 광고를 하고 추가적인 질문이나 약간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반인데 고입 프로그램이요. 지금 중3들 대상으로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소개서에 뭔가 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뭔가 자기소개 쓸 거리가 부족한 경우에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독서를 시킬 거고요. 발췌독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중3 때 수행평가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수행평가가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지거든요. 그 설명이 이제 내일 있는데, 그래서 아예 지금 독서를 하면서 중학교 수행평가를 가지고 약간 고등 수행평가 수준으로 한번 해보자. 목적은 이제 결국 내가 자소서 쓸 거를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처럼 이제 매주 자소서와 면접 아이템을 좀 하나씩 우리가 쌓아가 보자 라는 수업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약간 예전에 로고스 때 좀 하던 수업이었었는데 이번에 두각에서 요청을 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됐고, 일단 기본 진행을 하는 건 일단은 애들이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3 애들이 브레인스토밍으로 약간 제가 뭐 뉴스 영상이나 드라마 영상 약간 아카데믹한 걸 좀 틀어줄 겁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좀 보여주면서 나왔던 이제 뭐 주로 특목 자사고들 문제들 좀 같이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평가라는 게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 7개에서 8개 정도 유형으로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루에 하나씩,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첫 시간에는 설득하는 글쓰기, 논설문 어떻게 쓰는지 방법, 두 번째 시간에는 진로 발표, PPT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 세 번째 시간에는 실험 계획서 어떻게 쓰는지, 뭐 네 번째 시간에는 토론 입론서 어떻게 쓰는지, 이런 방법론 강의를 처음에 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애들한테 요 책을 이제 주고, 첫 시간에는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책을 주고, 요걸 가지고 이제 본인 나름대로 설득하는 글 쓰는 걸 약간 시켜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애들이 이제 이 시간에 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첨삭하고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분 동안에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야, 그러면 네가 어느 학교 갈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주도 학습을 쓸 수 있는 일단 자소서를 식으로 한번 써보자. 요 아이템을 우리가 했으니까 거기까지 일단 정리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하루는 3시간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지금 일단은 두 과학에서 일요일 오전하고 일요일 오후반 2개를 일단 좀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광고가 나가고 있고, 커리큘럼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책, 그다음에 수행평가, 그 다음에 약간 면접 기출 식으로 일단 좀 구성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학교 유형은 그냥 뭐 특목고, 전사고, 외고, 그다음에 광자고 수준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2월하고 2월, 3월, 5월 정도, 이제 내신 없는 달 정도에 좀 쭉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특목고나 전사고를 한번 써봐야지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자소서용으로 일단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갔으니 수행평가를 그냥 바로 맞닥뜨리는데 중학교 때 이걸 좀 제대로 해보고 가면 본인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게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요 일단 클래스가 있고요. 요건 그 나눠드린 자료에 요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 컨설팅, 요건 이제 주로 이제 고등부 진행되는 거긴 한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등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여기 그게 빠졌네. 아마 여기 보시면, 아까 따로 드린 요 종이에 보시면 있을 텐데요. 여기 중학교가 안 들어갔구나. 그 고교 선택 컨설팅을 제가 해요. 여기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고교 선택 컨설팅은 6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써야겠다. 이제 아까 이제 쭉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라고 하셨을 때, 요거를 이제 60분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판단이 좀 어려우시면, 네, 요걸로 오시면 이제 그냥 1대1로 고학생 맞춤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건 중3들. 혹은 이제 좀 빠르면 중2들에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때 한번 또 해주시면, 이런 내용 토대로,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학교를 좀 압축해서 오시면, 뭐 예를 들어 외대국어가 좋아요, 하나국어가 좋아요, 아니면 뭐 서울국제국어가 좋아요, 대일외국어 이런 식으로 압축해 오시면 좀 더 이제 효율적인 게 가능할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단 학교를 압축하는 것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니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다 어쨌든 고등 컨설팅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고교 선택 컨설팅,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 두 가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설문지에 주신 데 답변도 일단은 드렸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확인하고 싶으신 거 있을까요? 이 커리큘럼이 네. 한 달짜리인가요? 막 2월, 3월, 5월? 네, 요게 이제 2월 한 달 나간 1주, 2주, 3주, 4주 차예요. 그리고 이제 책은 발췌독을 시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책을 애들한테 읽어오라 그러면 안 읽고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 중에 한 10쪽에 20쪽 정도 발췌독 시키고 나가는 식으로. 근데 조금 이르지 않나 해서 같이 2학기 때 지원하는 그 시점에 네. 너무 빨리 해봐야 되는 빨리.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계획은 아마 그 2, 3, 5, 7 여름방학 정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16주 정도 갈 거고, 보통 이제 9월, 10월부터는 애들이 자소서 쓰기에 들어가거든요. 자소서 문제에 들어가서. 그때 내용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나오는 이게 그 총 16주 정도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쭉 쌓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쌓아 있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파인만이나 여기도 사실은 거의 지금부터 들어가요. 물론 거의 교과 위주로 가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좀 빨리 결정한 친구들은, 뭐 늦게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특무는 어느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특무는 2그룹으로 모셔야 돼요. 네, 제일 낮은 거.
그 말씀 중에 네. 중상위권 아이들, 그 B, C가 섞인 애들은 이 그룹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 그룹은 이쪽에서 어느 이 그룹이 이쪽에서 어느 학교냐고요? 네. 제가 오늘 다루지 않은 학교들이 이 그룹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그럼 잠실 쪽은 송파 쪽 가게 되면은 거기는 사실은 생각보다 D그룹 이상으로 저희가 보는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송파나 강동 가게 되면 보인이나 배재 정도를 빼면은 대부분 거기는 E그룹 학교들이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영동일고나 아니면 이제 그 잠실여고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인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D나 E그룹 중간 정도까지 보긴 하는데 완전히 그냥 E그룹에서 빠지는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정신여고 여기도 그냥 저희가 E그룹으로 보고 있어요. 정신은 네. 잠실이요? 잠신도 뭐 그렇게 저희가 특색 있게 더 쳐주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중동이나 해군 같은 경우는 자소서 같은 게 필요 없다고 네, 많이 좌우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네, 중도님 자소서 별로 좌우하지 않아요. 조금 표현이 그런데 예, 거기는 면접 가서 반말만 안 하면 거의 들어가요. 별일 없으면. 추첨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네. 현대고는 살짝 다르죠. 네. 현대고는 훨씬 이제 수시 실적도 잘 나오는 학교고 해서 현대고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사실은 자소서 면접이 그렇게 당락을 가르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외대보거나 하나거나 2급이 아니면 문제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제대로 써보는 경험은 되게 소중하죠. 3년 후에 대입에서는 필요하니까. 그러면 중동, 현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네. 중학교 성적이 다 올라야 되는 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C나 D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광역자사고는 학교는 조금씩 양식이 다른데 그 선발 방식이 다른데 아예 그냥 뭐 1.2배수 몇 배수 이제 그 1.2배수가 보통 안 되면 아예 그냥 추첨으로 뽑아버리고요. 면접 자소서 안 받고 1.2에서 뭐 1.4가 되면은 추첨을 하는 학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말 조금씩 다 달라요. 일단 그래서 그 추첨이 일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거죠. 네. 그 실적이 네. 그 N수생 포함입니다. 포함이죠. 네. 그러면 그 강남권 백수권 학교와 네.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더 좀 현역이 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수시의 학종 실적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언젠가 가는 거예요. 네, 고3 때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뭐 4년, 5년을 미미민우처럼 우수해서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언젠가 간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정시까지 포함했을 때. 근데 이제 수시로만 놓고 가게 되면 외대국어는 어쨌든 이게 거의 반반이거든요. 수시와 정시 실적이. 외대국어가 훨씬 잘 가죠. 그래서 외대국어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한 100등까지 가는 거고 만약에 이 학교들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대체로 한 15% 정도까지만 메디컬이나 스카이를 바라볼 거예요. 학종으로는. 네, 대체로. D그룹하고 E그룹의 학교들 네. 사실 이제 E그룹이 대다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9등급까지 있으니까 뭐 모의고사 평균 2등급 정도 나올 수준의 능력의 학생이라면 네. 굳이 D그룹을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많이 있는 그 E그룹을 가는 게 나을지. 그러니까 일단 정시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2등급이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시로 올 2등급이 나오면 그거 보통 저희가 중경이시를 간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대략 말씀.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구성이 잘 되면 뭐 서성도 가는 거고 못 가면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D그룹 학교를 가면은 이제 뭐 D그룹은 E그룹은 정시 성적이 달라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일단 보거든요. 아닌가? 그럼 이제 저는 그 경우로 하면 저는 D그룹을 갈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올 예, 좀 예. 하는 정도라면. 예, 왜냐하면 이제 이제 어디 눈높이가 어디가 달라지는 얘기긴 한데 이 그룹으로 가게 되면 이제 교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룹 간다고 해서 꼭 내가 거기서 1등급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학종까지 좀 여유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 그룹은 학종에서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메디컬을 가겠다고 하면 저는 이 그룹이 날 것 같아요.
만약 메디컬만 바라본다면. 어쨌든 메디컬은 1.1 받아가지고 최저 맞춰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평균 이 정도 나오는 친구는 사실 메디컬 최저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예.